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갑진일주편, 충으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사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주학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에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사주 원국적으로 파란과 곡절이 많은 사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성 배우자 운이 좋지 않거나 재물운이 좋지 않은 등의 힘든 사주들이 있는데요. 그 사주들의 특징은 충의 작용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충의 작용력이 큰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충은 부딪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깨진다, 이런 뜻입니다. 충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청간충이 있고요, 지지충이 있습니다. 청간충에는 나무하고 쇠 간의 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 그리고 물 간의 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갑경충이 있습니다. 큰 나무와 큰 쇠기운의 부딪힘이죠. 그리고 을신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와 작은 쇠와의 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갑경충 양기운이죠. 그 다음에 큰 나무, 그 다음에 큰 쇠, 모두 양기운이죠. 이걸 보시면은 양기운은 양기운끼리 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기운은 음기운끼리 충을 합니다. 양기운과 음기운이 충하는 경우 없고요, 또 음기운과 양기운이 충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같은 성질의 기운만 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과 불의 충이 있다고 그랬죠. 불과 물의 충, 병임충 있고요. 이것도 양기운과 양기운의 충이죠. 그리고 정계충, 작은 불과 작은 물의 충,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청간충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지충은 청간충의 나무와 쇠기운의 충, 그리고 물과 불의 충 외에 흙과 흙의 충이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좌우충이 있죠. 지지충의 좌우충, 작은 물과 작은 불의 충, 그 다음에 인신충, 큰 나무와 큰 쇠기운의 충, 똑같이 청간충처럼 똑같이 있고요. 추가로 큰 흙과 큰 흙의 충돌, 그 다음에 작은 흙과 작은 흙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유충, 작은 나무와 작은 쇠기운의 충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충, 큰 불과 큰 물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충은 4개, 지지충은 모두 6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이 있다고 해서 모두 힘든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일간이 충을 하는 경우, 특히 쌍충이 있습니다. 2번 충하는 게 있는데요. 요 쌍충을 하는 경우 상당히 작용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사주의 한 기둥, 사주에는 4개의 기둥이 있죠. 사기둥이 있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기둥이 무너지는 경우에 충의 작용력이 큽니다. 실제로 사주를 보면서 어떤 사주가 작용력이 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여성이고요. 병신년, 경인월, 갑자일,
병호시생이네요. 일간이 간목이죠. 내 편 찾아볼까요? 내 편 월지에 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있나요? 그거 말고 나무는 없고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 수기운을 찾아보겠습니다. 수기운은 지지에 자수가 있네요. 일지에 자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여기 연지 신금 안에 뭐 임수정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주 세력이 요렇게 되네요. 사주가 약한 면을 좀 보입니다. 그럼 남의 편 세력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의 경금, 시지의 오화, 그 다음에 월간의 경금, 월지의 월지는 같은 편이고요. 연간의 병화, 연지의 신금, 이렇게 남의 세력이 있습니다. 남의 세력이 훨씬 많죠. 네. 그리고 나랑 같은 평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의 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세력은 나무인데 남의 세력으로 쇠기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무와 쇠기운의 어떤 대결로 보입니다. 남의 세력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월간의 경금 한번 볼까요? 월간의 경금. 월간의 경금이 요 일지에 자수를 생해줄 수 있을까요? 요건 음기운이죠. 음기운. 그 다음에 월간의 경금. 요거는 양기운이죠. 요 일지 자수를 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생할 수 없고요. 이 자수를 생할 수 없다면은 요 월간 경금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요 일간 간목을 충을 하게 되죠. 여기서 갑경충이 되죠. 갑경충이 됩니다. 그리고 요 시간의 경금 한번 볼까요? 시간의 경금도 갑경충이 되죠. 갑경충이 됩니다. 쌍충이 됐네요. 갑경충이 쌍충으로 됐다. 일간이 쌍충이 되면은 충의 작용력이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일간의 힘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사주가 약해졌습니다. 요 쇠기운이 뭔가요? 관성이죠. 관성은 남편, 직업을 얘기하죠. 그래서 남편, 직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거고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요 오화를 볼까요? 오화? 요 시지의 오화를 보면은 일지 자수랑 또 충을 하죠. 요 좌우충이죠. 요 오화. 요 오화가 식상이죠. 식상, 의식주. 그 다음에 자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한 운이 되게 안 좋을 것이고요. 자식과 관련한 운도 안 좋습니다. 이 사주 주인공은 여성인데 남편의 외도, 그 다음에 자식과 관련한 운도 없어요. 자식도 많이 어떤 이 사주 주인공의 마음에 들 만큼 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 다음에 잘 살아주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쌍충, 갑경충으로 쌍충하고 그 다음에 요 좌우충에서 이 시주 기둥이 무너졌죠. 이 기둥이 다 충이 됐죠. 모두 충이 됐어요. 갑경충, 좌우충. 그래서 자식의 덕도 없다. 남편 덕 없고 자식 덕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남성이네요. 남성이고요. 계유년, 계해월, 임자일, 병호시생이네요. 일간이 임수죠. 임수. 나와 같은 세력 볼까요? 나와 같은 세력이 일지의 자수, 월지의 해수, 월간의 개수, 연간의 개수가 있네요. 사주에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쇠기운이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여기 쇠기운, 연지의 유금이 있습니다. 내 세력이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강사주죠. 강사주고요. 남의 세력 보시면은 남의 세력은 이 시주의 불기운들이죠. 이 시주의 불기운들이 남의 세력들입니다. 내 세력이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사주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불기운들이 있는데 불기운들이 이 물기운들에 꺼지려고 합니다. 형국을 보면은 이 일주와 이 시주가 정확하게 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인병충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좌우충이 됩니다. 이 사이에 목기운이 있었다라면 안 됐겠죠? 목기운이 있었다라면은 안 됐을 텐데 정확하게 충을 합니다. 그래서 시주가 날라갔죠. 이 충이 된 거를 보면은 재성이죠. 재성은 남성에게 이성 배우자, 그 다음에 재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재물복이나 이성 배우자 운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충은 또 이 시주 전체가 다 날라갔기 때문에 충의 작용력도 크죠. 이런 사람들은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투기성 재테크를 하면은 좋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월급 생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의 한 기둥이 충을 하면은 그 작용력이 커서 파란 곡절의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진일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이 갑목이죠. 갑목은 큰 나무고요. 양기운을 뜻합니다. 오행 중에서 첫 번째 우두머리가 나무죠. 그래서 갑목 일간들이 어떤 두령격,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질인의 의미가 있고요. 명예지향적이고 굽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는 간, 담, 쓸개, 머리를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봄, 아침, 따뜻함, 신맛, 청색, 동쪽을 의미합니다. 갑목은 항상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으뜸, 우두머리 이런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가 진토입니다. 갑진일주는 지지가 진토인데요. 진토는 큰 흙을 의미하고요. 진토 역시도 양기운입니다. 띠돌 동물로는 용, 그 다음에 화개살을 의미하죠. 목국토의 관계죠. 그래서 재성에 해당하고요. 갑진일주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셉니다. 이 진토가 용이죠, 용. 그 다음에 이 갑목은 우두머리, 두령. 그래서 어떤 우두머리 용을 의미하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자존심도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요.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양기운이기 때문에 모두 양기운이죠. 이 갑목도 양기운이고 진토도 양기운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요 갑진일주 자체가 백호대살이죠. 백호대살이라서 사주가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주 형국이 약하더라도 요 갑진일주 자체가 백호대살이기 때문에 강한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주가 백호대살이다 보니까 부부운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 형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갑진일주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네요. 갑진년, 경월, 갑진일, 기사생 여성분입니다. 일간 갑목이고요. 내 편 한번 찾아볼까요? 연간에 갑목이 있네요. 그리고 또 나무가 있나요? 지지 진토 안에 을목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 수기운이죠. 수기운은 사주 원국상에는 없고요. 뭐 진토 안에 개수 정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내 세력이 상당히 약하네요. 세력이 상당히 약하고요. 남의 편 세력을 보면은 흑기운들이 있죠. 흑기운들. 그 다음에 불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쇠기운이 있고요. 남의 편 세력을 한번 볼게요. 남의 편 세력들을 보면은 흑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이 흑기운을 불기운들이 돕고 있고요. 그래서 흑기운이 상당히 세고 이 흑기운들이 요 경금을 돕네요. 이 월간의 경금을 돕네요. 쇠기운이 상당히 강해졌죠. 이 쇠기운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은 수기운이 약하죠. 수기운이 사주 원국상에 없고 지장간에만 조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경금이 이제 나무에 충을 하게 되겠죠. 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갑경충이. 이 갑경충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는 이 나무, 이 연간에 있는 갑목이 요 월지의 오화를 생하지 못합니다. 원래는 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양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음기운이죠. 이 오화는 촛불이에요. 요 갑목은 통나무? 촛불에 통나무 던져주면은 불기운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요 월간에 있는 경금이 이 갑목과 충을 하면은 이게 뽀개집니다. 이게 뽀개지면은, 연간의 갑목이 뽀개지면은 작은 나무가 돼서 이 오화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지겠죠?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이 사주 보면은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이 갑목, 요 일간의 갑목이 이 사화를 돕고요. 그 다음에 요 갑경충된 요 나무가 이 오화를 돕게 됐죠. 상당히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불기운 강해지면 이 물기운은 떨어지겠죠? 수기운은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불기운이 강해지면서 이 쇠기운이 약해지죠. 왜 그러냐면 이 사주 원국에서 이 불기운이 강해지면서 이 불기운이 이제 쇠기운의 힘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쇠기운의 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불기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기운이 떨어지죠. 물기운이 떨어지죠. 이 쇠기운이 관성, 이성, 배우자, 그 다음에 이 수기운이 인성, 인덕을 의미하죠. 이 사주 자체가 이 사주의 어떤 온도계를 꼽아본다면 상당히 조열해지죠. 조열함. 이 사주 주인공의 성격은 어떨까요? 갑진일주라고 그랬죠. 갑진일주는 우두머리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강하고요. 선비 같은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선비 같은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고리타분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수기운이 원래는 좀 부드러운 성격, 그 다음에 유연함을 갖고 있는데, 이 수기운이 약하면서 더욱더 이런 선비 같은 성격이 더 두드러지겠죠. 이 사주의 주인공은 결혼하고 나서 사별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2년 차에 사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경금이 약하기 때문이죠. 왜?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 약해지죠. 그래서 사별을 하신 분이고요. 사별하고 나서도 시집을 가려고 또 노력을 하셨었나봐요. 재혼하려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정묘대운에 결혼을 하셨어요. 정묘대운이 보면은 불기운이 강하죠. 불기운이 강해서 이때 결혼을 하셔서 사별을 하셨고요. 그때 또 그 이후로 계속 결혼을 하시려고 노력했는데, 또 여기 보면은 병인대운도 불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셨고요. 또 울축대운 역시도 이 을목이 또 불기운을 생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갑자대운인데, 이 갑목도 불기운을 또 돋기 때문에 또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시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고요. 네. 결혼하시고 나서 곧 사별을 하신 분의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쉬우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주에서 충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충의 작용력이 클 때가 많거든요. 그 충의 어떤 작용력을 잘 살펴보셔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평탄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힘들게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동영상 다 보시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